today or die. Hey, swing those hips around.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표 조현일입니다. 자, 지금은 4월 3일 새벽 3시입니다. 오늘 라방을 진행하고,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약간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내일 4월 4일에 있을 이 골든스테이트와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성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레이커스와 골스가 맞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담배를 참지 못하고 한 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경기 결과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랄골 대첩, 랄골 대전을 보시면서 좀 재미를 또 느끼시라고 여러 가지 양념을 준비했으니까요. 부디 넓은 마음으로 또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의 또 직관 가능성이 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봐주시고, 조코피와 함께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두 경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사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월 4일 골랄 대첩, 랄골 대전, 이 5가지 이슈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인데, 저는 스테픈 커리가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 멤피스전에서 스테픈 커리 3점 12개, 그리고 52득점, 그리고 스틸 5개, 3점은 또 두 자릿수였고요. 그리고 NBA 통산 득점 25위에 올라섰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라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 스테픈 커리가 로스앤젤레스, 이 LA에서는 성과가 좋지 못했어요. 특히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는 계속 삽질했습니다. 통산 레이커스 원정 성적이 23게임, 22.4득점, 22.9득점, 네, 그리고 6.9 어시스트, 여기에 5.3 리바운드였습니다. 필드골이 43.3%니까 스테픈 커리의 커리어보다 훨씬 낮고요. 3점이 겨우 34.1%예요. 커리의 통산 3점 성공률이 40%가 넘는데, 크립토닷컴 아레나만 가면 3점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3점 성공 개수도 3개고요. 형 2025년 2월 6일에 잘했잖아. 37득점 했어. 자, 하지만 이날 야투가 처참했습니다. 야투 35개 던져서 13개 집어넣었고요. 3점 20개 던져서 6개 넣었으니까 사실은 37득점을 넣기까지 야투 시도 개수가 35개였다는 것 자체가 야투 효율이 좋지 못했고 굉장히 좀 비생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테프 커리는 크립토닷컴 아레나보다는 그 전에 스테이플스 센터가 훨씬 더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만, 경기장 네이밍만 바뀐 거고 경기장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프 커리의 이 23게임이면 특정 경기 장소치고는 굉장히 많이 뛴 편이죠. 같은 디비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미한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이 경기가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원정 6연전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자, 물론 멤피스 원정 치르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넘어오긴 했지만 상당히 비행거리도 길고 또 휴식일이 이틀이 아니라 하루였기 때문에 다소 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커리 앳 LA는 믿고 거르자. 특히나 그 경기 장소가 크립토닷컴 아레나라면 스테픈 커리는 이날만큼은 믿음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날 커리가 레이커스 원정을 찾았을 때의 성적과 거의 진배 없다. 24득점 이하, 야투도 저는 40% 아래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한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편한 일정을 치르고 LA 원정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커리의 부진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레이커스에 관한 지표인데요. 원래 LA 레이커스는 3점이 좋은 팀은 아닙니다. JJ 레디 감독이 굉장히 좀 답답해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부임했을 때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자, 하지만 레이커스가 최근 4경기에서 3점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경기 정도 제외하면. 자, 휴스턴 로켓츠전에서는 3점 16개 집어넣었고 성공률이 34.8%. 어떻게 본다면 성공률은 좀 평범했지만 3점을 많이 집어넣었고, 그리고 벤치에서 3점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3점 43개 던져서 19개 집어넣었습니다. 44.2%. 볼륨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고요. 시카고 불스전도 3점 31개 던져서 12개 29.3%. 이날은 게임을 졌는데 요때만 좀 부진했고, 그 전에 인디애나 페이서스전은 르브론 제임스의 버저비터 티빈으로 승리를 따냈는데
3점 17개, 그리고 성공률 44.7%. 이 부분도 절대 승인을 논할 때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4경기를 종합해보면 158개의 3점을 던져서 64개를 집어넣었어요. 성공률이 무려 40.5%입니다. 4경기에서 64개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3점을 16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공률이 40.5%. 3점 성공 개수, 성공률 전부 다 시즌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진 않죠. JJ 레딕 감독은 항상 플로어 스페이싱만 되면, 그리고 또 선수들의 성향만 잘 뒷받침이 된다면 항상 3점을 많이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루카 돈치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항상 2명의 멀티 볼핸들러가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 앤 킥, 캐치 앤 샷, 스팟업 공격, 그 다음에 공 없는 스크린, 온오프 스크린, 그 다음에 또 공 없는 컷인,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3점을 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돈치치의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루카 돈치치가 함께 뛰었을 때의 3점을 던지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오스틴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가 함께 뛸 때와는 또 다른 매력과 마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결론을 내자면 최근 들어서 돈치치의 컨디션이 올라온 레이커스는 3점을 대단히 많이 던지는 팀이 됐고, 그리고 양질의 오픈 찬스를 오스틴 리브스,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가 만들다 보니까 성공률도 40%가 넘었어요. 자, 물론 4경기 구간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3월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3점 지표가 대단히 좋았고, 그리고 전부 다 원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표대로 가겠습니다. 레이커스의 3점은 골든스테이트를 맞아서 15개 이상을 넣을 거고요. 성공률 40% 이상을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특히나 퍼리미터 디펜스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LA 레이커스를 맞이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3점 수비 지표를 살펴보면 일단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전체 7위예요. 그 다음에 3점 수비를 살펴보면 3점을 시도하게 만드는 개수 자체는 전체 9위. 그 다음에 3점을 넣는 개수, 3점을 허용하는 개수도 탑 10이에요. 10위.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3점 허용률이에요. 36.4%. 본인들은 36.2%로 넣었는데 상대는 워리어스를 만났을 때 3점을 더 높은 확률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자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굉장히 좋은 수비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3점을 잘 제어하는 팀은 아니다.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원정에서 마지막 연전이고 레이커스는 원정 마지막 4경기를 통해서 엘리트 3점 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는 3점에 대한 지표는 레이커스가 긍정적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논거를 잡고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살아난 레이커스 벤치인데요. 자, 지난 휴스턴전 제가 레이커스와 휴스턴의 경기를 중계했었는데 이 벤치 득점이 무려 46점이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 최대 약점 가운데 하나가 3점도 있었지만 벤치 득점원의 부재입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식스맨으로 나선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미 머리가 커져 버렸고 벤치에서 주 득점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는 게이브 빈센트가 20득점 그리고 3점 6개, 그리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가 역시나 20득점 3점 6개를 집어넣었습니다. 둘이서 3점 12개를 집어넣었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기록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벤치 득점원의 공격 참여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워낙 레이커스의 공격 레이팅이라든지 또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스티브 커 감독의 성향도 그렇고 리그를 대표하는 세컨 유닛이 강한 팀이죠. 항상 득점,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 내내 탑 5 안에 드는 팀이었어요. 자, 하지만 현재 워리어스의 이런 로스터 자체는 100%와 거리가 멉니다. 특히나 이 벤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나단 쿠민가와 GP2가 빠져 있어요. GP2는 결장 확정이고 쿠민가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퀘스천어블, 출전 의심 상태에 놓였는데 어쨌든 전력 누수 요인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빈센트와 도리언 피니 스미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역할도 지금 레이커스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러드 밴더빌트가 득점을 많이 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염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경기 레이커스의 벤치 득점이 워리어스의 세컨 유닛보다 더 많을 것이다. 득점만 놓고 봤을 때 레이커스의 벤치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3월 디그린은 없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그린 3월 이달의 수비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 경기 평균 9.1개의 컨테스티드 샷, 그러니까 샷을 컨테스트 하는 거죠. 방해하는 게 무려 경기당 평균 9.1개였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부지런함, 책임감, 근면함, 수비에 대한 열정, 에너지, 전술 소화 능력이 없다면 저런 기록은 절대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디그린이 올해 수비수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3월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거죠. 자, 그리고 스틸과 블락의 합이 2.8개였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내가 수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런 수치는 절대 우연히 나올 수 없죠. 자, 그 덕분에 3월 워리어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4위였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달이 바뀌었습니다. 4월이고, 그리고 지난 경기 멤피스전 4월 첫 경기에서 디그린이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긴 했지만 이 레이커스의 프론트코트는 아주 운동 능력이 충만하거나 혹은 좀 거칠고 끈적이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도리언 피니 스미스, 운동 능력은 충만하진 않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의 그런 수비수이기도 하고 번거롭게 만듭니다. 제러드 밴더빌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디그린이 종종 상대할 잭슨 헤이즈, 그냥 경주마죠. 앞만 보고 달립니다. 이게 오히려 디그린 같은 유형의 선수들에게는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유형일 수 있고,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아주 샤프한 슈팅을 가지고 있고 운동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디그린이 상대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프론트코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JGL 레딕 감독은 제가 예상컨대,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컨대 디그린의 3점은 세깅으로 가져갈 거예요. 지난 경기에서도 멤피스의 이살러 감독 대행은 디그린의 3점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자, 토론토도 그 당시에 이 다르코 감독이 유럽 출신이잖아요. 디그린에게 3점 14개를 던지게끔 놔뒀어요. 그리고 이살로 감독도 디그린을 세깅했고요. 저는 JGL 레딕 감독도 디그린이 팝아웃 하거나 혹은 외곽에서 딜레이 액션 하다가 정면 3점 기회가 나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양쪽 코너에서 기회가 나면 그냥 세미 컨테스트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디그린이 트리플 싱글을 기록할 것이다. 즉 트리플 더블 다음 경기에서 5점, 한 7리바, 한 6어시, 3턴오버, 4파울 정도. 그러니까 트리플 싱글이라 하면 더블 디짓이 없는 거죠. 10개가 넘는 수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디그린이 트리플 싱글을 기록할 것이다. 레이커스의 프론트 코트가 굉장히 운동 능력도 좋고 아주 끈적이는 성향이 있고 또 거기에 공격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저는 트리플 싱글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고요. 반면에 하치무라와 헤이즈는 저는 도합, 그러니까 두 선수의 필드골을 합쳤을 때 야투가 6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잭슨 헤이즈는 수직의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버티컬 스페이싱이 되는 선수입니다. 하치무라는 올 시즌에 3점이 커리어 하이거든요. 3점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많이 던지는데 반대로 그냥 플로어 스페이싱을 해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치무라와 헤이즈가 퀸튼 포스트, 드레먼드 그린, 케본 루니를 괴롭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포티비 해설위원별 골든스테이트 승률 굉장히 또 많은 논란을 겪기도 했고 많은 분들께서 또 제 컨텐츠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또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1위는 맹봉주 위원입니다. 10경기 7승 3패 승률 70%. 워리어스 팬들이, 덥스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2위가 이민재 위원입니다. 12승 7패 승률 63.2% 그대로고요. 그리고 박세현 위원이 이 경기를 중계합니다. 그런데 8승 6패 57.1%. 저에게 가려졌을 뿐이지 딱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현일 시청자는 7승 13패. 제가 저번에 승률을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스포티비 메인 PD님께서 승률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7승 11패가 아니라 6승 13패였는데 지난 멤피스전을 잡아내면서 제가 승률 35%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구리지만 최다승만 따지고 놓고 보면 공동 3등 아니겠습니까? 이민재 1위, 박세훈 2위, 맹봉주랑 저 공동 3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네, 제가 이 해설위원별 승률을 조사하고 나서 맹봉주 후배랑 그 다음에 저만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중계했어요. 그래서 소폭의 변화가 있었는데 내일 박세현 위원의 골든스테이트 승률은 8승 6패에서 8승 7패가 될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레이커스가 내일 승리를 따낼 것이다. 홈이고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원정 6연전의 마지막이고 레이커스도 피곤하긴 해요. 원정 연전 끝나고 홈으로 돌아와서 치르는 첫 경기 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정 연전 끝나고 7일, 8일, 15일 만에 집에 오면 가족들 돌봐야 되죠. 또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죠. 또 뭐 밀린 집안일들도 선수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들이 뭐 있죠. 모든 거를 뭐 매니저나 혹은 뭐 보디가드나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도 필요한 상태이기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현 시점에서 놓고 보자면 그래도 레이커스가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있고 굳이 언더독과 페이버릿을 나누자면 워리어스가 언더독이죠. 그리고 레이커스가 페이버릿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빵으로 가겠다. 더 이상 골든스테이트 경기에 치기 어린 그런 프리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 직관 상품이 더 잘 팔리기 위해서는 빨리 레이커스가 상위 시드를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이유와 논거와 또 반찬들을 통해서 저는 레이커스가 맛있게 승리라는 밥을 비벼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박세훈 위원의 5할 승률 굉장히 위태롭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추하긴 하지만 어쨌든 승수만 따지면은 공동 3등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서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일 목요일에 외부 일정들이 있어서 스튜디오에서는 제가 찍지 못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컨텐츠는 2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 커뮤니티에 뭐 계속해서 직관 이벤트 관련해서 업데이트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적을 테니까 직관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 이제 오전 3시 8분이네요. 저도 빨리 씻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죠? 네, 조코피TV와 함께 목요일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